네, 해설갑니다.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? 이번 영상은 오늘 나온 이슈를 좀 확인을 해보고요. 간단한 시황 관점 말씀을 드리고,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점검을 좀 해보고,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슈를 살펴볼게요. 확진자가 근래 최대로 좀 나왔습니다, 어저께. 이제 어저께 검사를 해서 오늘 발표를 하는 거죠. 근데 지금 국내에서 928명, 해외 유입이 22명 해서 950명. 근래에 좀 최대 수치로 나왔는데, 아무래도 이렇게 나오면은 월요일 시장은 이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. 하지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. 그럴 때는 이제 매도의 기회로 좀 활용을 하셔야 된다.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. 이제 밤사이 좀 미국에서 화이자가 FDA 긴급 승인이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러면 다음 주부터 좀 접종을 시작한다고 그런 내용이 좀 나왔고요. 이게 이제 트럼프 지금 대통령이죠. 현재 대통령인 트럼프가 FDA에 좀 압박을 했거든요. 그리고 다음 날에 바로 나오는 모습이고요. 그래서 지금 영국에도 승인이 나서 화이자 접종을 시작을 했고요. 미국에서도 이제 접종을 시작을 하면은 내년부터는 흐름이 좀 정상적으로 예전 과거처럼 돌아갈 수 있는 거죠. 그 부분을 우리 주식시장에 연관을 해서 우리 투자자들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. 세 번째 이제 시황 관점. 말씀드렸던 앞으로 이제 시장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은 흥분하는 구간이 아니고 일부 비중은 좀 수익을 확정을 짓고 이제 그쪽 주식들은 좀 관망을 하는 그런 자세가 좋아 보인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종목 업종은요, 이제 고점 주식이에요. 계속 오른 위에 있는 주식들이 있죠. 그런 주식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저점에서 올라오는 경기 민감주들, 그런 종목들은 이제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이제 공략을 하고 모아갈 수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. 이번 내용이랑 여기에 연관이 되는 거죠. 이제 백신을 맞게 되면은 내년부터는 과거처럼 정상적으로 비행기도 뜰 거고요. 흐름이 예전으로 좀 돌아가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, 싼 종목들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켜보자.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종목들 좀 살펴볼게요. 그럼 셀트리온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셀트리온은 우리 채널에서 굉장히 좀 애정이 좀 있는 종목이고 예전부터 분석도 많이 하고 공략도 좀 많이 했었죠. 그랬던 이제 종목인데 이제 셀트리온을 이날 처음에 이제 영상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보유하다가 이날 한번 이제 50% 매도 좀 말씀을 드리고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또 매수 관점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. 그리고 이 구간에서 한 주씩 이제 모아가는 관점을 우리가 계속 같이 보다가 하락을 하고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제 매수 관점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그리고서 이렇게 좀 급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요. 이제 50% 매도 신호는 좀 드렸었고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지금은 신규 매수는 부담스러운 자리가 맞아요. 지금 이 셀트리온을 좀 들어갈 수는 없죠. 아무래도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. 이 가격 폭이 여기가 저점이 23만 원이죠. 23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. 시가총액이 6이죠. 거의 한 80%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솔직히 많이 올라온 게 맞죠.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 이게 아무래도 좀 항체 치료제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좀 있었고요. 여기에서 이제 전고점을 넘어갔을 때 이때는 이제 공매도 부분이 이제 참지 못하고 쇼커버링이 들어간 거죠.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급등한 시세가 나온 것이고요. 이 하락하는 날은 이제 백신 수입,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뭐 내용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항체 치료제 쪽이 모멘텀이 좀 약해지는 건 맞죠. 아무래도 백신을 좀 수입을 하게 되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좀 하락을 했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어느 정도 솔직히 좀 상승을 했고 뭐 우리 구독자 분도 댓글에서 42% 정도 수익이 나셨다고 이렇게 하신 분도 계셨고 그랬는데
지금 구간에서는 안 챙겨주신 분이라면은 뭐 절반은 무조건 정도로 좀 챙겨주셔야 되는 구간이 맞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. 그 나머지 물량도 어느 정도 좀 추가적으로 좀 이익 실현도 좀 하고 이제 가져가실 분들은 좀 비중을 좀 축소를 시켜놓고 좀 소량 정도만 가져가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고, 여기에서 이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좀 솔직히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좀 가격이 싸진 않죠, 지금 셀트리온이.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셀트리온이 좋은 회사인 거는 뭐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죠.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, 아무래도 그런 모멘텀을 좀 받아서 이번에 주가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셀트리온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, 신규 진입은 부담스러운 자리가 맞습니다. 이제 신규 진입은 좀 지금 자리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채널과 함께 좀 보유를 하시고 이제 밑에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수익 확정을 꼭 시켜 좀 주시고, 이제 끌고 가실 분은 비중을 좀 조절을 해서 비중을 좀 축소를 시킨 후 소량 비중으로 좀 가져가시는 것을 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셀트리온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. 전량 이날 이제 50% 물량을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경기주 쪽으로 좀 집중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. 이렇게 좀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. 다음은 이제 서진 시스템 OS 솔루션 말씀을 드릴게요. 서진 시스템 OS 솔루션 5G 종목이죠. 우리가 낙폭과대로 이렇게 이제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관점을 말씀을 드렸고, 좀 강하게 좀 시세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전략이 10% 정도 수익이 나면은 반 정도 챙겨주시고 나머지는 내년까지 끌고 가보자, 이렇게 전략을 말씀을 드렸고요.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. 오이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. 내년에 일단 올림픽이 있고요. 이제 바이든 당선인 쪽으로 이제 대통령이 좀 거의 가는 모습이죠. 미국이 좀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, 5G는 바이든이 됐던 트럼프가 됐던 어느 후보가 되던 이쪽에서는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. 올해 좀 투자가 좀 적었어요. 일부 투자가 좀 진행이 되긴 했는데,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좀 투자가 축소가 된 부분이 있었고요.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인 투자가 좀 진행이 되면은 이쪽에도 발주가 좀 많이 나오겠죠. 이제 주파수 경매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, 그리고 내년에 올림픽이 있죠. 도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5G는 지속적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역시 지금은 비싸게 졌죠, 다시. 주식은 쌀 때 잡아서 비싸게 파는 거라고 서진 시스템을 말씀을 드릴 때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. 이렇게 낙폭이 과대해 있을 때 사야지 이 구간에서는 사는 게 아니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, 지금 또 많이 올라왔죠. 그러니까 또 사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. 하지만 밑에서 샀으면 안정적으로, 지금 수익률이 30%도 넘잖아요. 안정적으로 그냥 꾸준히 들고 갈 수가 있는 거죠. 그렇게 이제 나머지 물량은 내년까지 한번 보셔야 된다, 이렇게 좀 5G 선진 시스템 OS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대주전자재료도 낙폭과대로 말씀을 드렸죠. 그리고 이렇게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. 아무래도 좀 대주전자재료가 다른 2차 전지 중형주들보다는 좀 약해요, 지금. 아무래도 LNF나 포스코 케미칼 쪽이 좀 이슈와 호재들이 좀 있어가지고 걔네들보다 좀 뒤처지는 모습인데, 솔직히 2차 전지, 전기차 이런 부분은 미래 산업이 맞죠. 앞으로는 그쪽으로 변하는 게 맞습니다. 내연기관 자동차는 점점 축소가 될 것이고, 뭐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쪽으로 자동차가 이제 바뀌는 거죠. 우리가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것처럼. 그래서 이제 시세를 좀 많이 받은 거죠. 전기차 쪽이. 그리고 이번에 테슬라와 같이 추가적으로 시세를 한 번 더 줄 수 있었던 거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권이 되면서, 바이든 정책이 친환경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계속 밀어줄 거는 기정사실화가 된 거죠. 그래서 테슬라가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, 전기차 종목들도 시세를 이제 같이 함께 따라준 거죠. 그래서 역시 이 종목도 낙폭가대로 우리가 매수를 했고, 전략이 10% 정도 수익이 나면은 반 정도 챙겨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끌고 가셔야 된다, 좀 이렇게 역시 동일한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
지속적으로 좀 보유를 해서 가져가는 그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서진 시스템, 오이솔루션, 대주전자재료 같이 이제 매수한 게 이제 넷마블이었죠. 네 종목을 낙폭과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넷마블은 아직 뭐 제대로 된 시세를 좀 주지 않았습니다. 넷마블도 이제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런 구간이었죠. 최근에 이날 이제 중국 컴투스가 좀 판호 발급이 좀 나오면서 게임주가 좀 강했죠. 이제 수능날. 그러면서 좀 추세를 좀 돌리는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요. 좀 거래가 많이 좀 실리지 못하고 수급적으로 좀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는데 역시 뭐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도 아니고 소폭 한 3% 정도 좀 수익 중으로 좀 가고 있는데 뭐 빠지지 않죠. 아직 빠지지 않고 그대로 좀 추세 타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대로 좀 더 지켜보는 관점 보유해서 가져가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. 최근에 이 회사가 세븐나이츠2 신작 게임을 출시를 했죠. 그래서 제가 구글 플레이에 좀 가봤는데요.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 보니까 지금 최고 매출에서 3위를 하고 있습니다. 세븐나이츠2가 이제 1위, 2위가 이제 리니지죠. 리니지 1, 리니지 2고요. 3위로 세븐나이츠2가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세븐나이츠2가 실패한 거 아니죠. 좀 성공적으로 흥행을 좀 달리고 있다는 점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. 고점에서 낙폭 과대 후 아직 회복을 좀 제대로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보유를 해서 가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종목이 이렇게 매수를 해서 이렇게 떨어졌으면은 좀 문제가 생기는 건데 수익권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종목이. 저는 게임주에 대해서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. 이제 겨울방학도 좀 있고 겨울에는 좀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나죠. 게임 인구도 좀 많아지고. 그리고 이제 게임주는 원래 좀 성장하는 그런 산업이었기 때문에 요새 규제도 많이 좀 풀어줬고요. 코로나가 없어져도 게임주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넷마블도 보유해서 가는 관점 좀 말씀을 드리고요. 넷마블 봤으니까 이제 네오이즈도 함께 좀 볼게요. 네오이즈 위로 올려서 네오이즈도 이제 낙폭과대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게임 회사를 말씀을 드렸죠. 그 다음에 이제 분할 매수로 여기 구간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역시 이 종목도 좀 판호 발급 나오면서 게임주들 수능날 같이 좀 상승을 할 때 좀 시세를 주다가 다시 한번 좀 이 구간에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역시 저는 아직도 좀 싸게 형성이 돼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주식입니다. 보시면 이게 실적 많이 보여드렸죠. 영업이익이 한 90% 정도 올해 작년보다 증가를 할 것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. 이 종목도 7월에 채널에서 이렇게 분할 매수 해가지고 이익 실현하고 했었거든요. 이때도 주가가 비싸게 형성이 되지 않았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이 더 내려왔죠.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역시 네오이즈는 저는 아직도 좀 주가가 역시 좀 싸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제 게임주에 관해서 아까 넷마블에서 말씀드린 같은 관점으로 좀 보시고요. 보유 물량 아직 본격적인 시세를 주지 않았으니 이제 보유해서 가져가시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으로 한국전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한국전력도 지금 수익률이 한 15% 이상 좀 나오고 있는데요. 역시 이 종목도 이제 10% 이상권 되면은 반 정도 챙겨주시고 나머지 물량으로 좀 끌고 가셔야 된다. 한국전력을 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. 한국전력을 이렇게 이 구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. 한국전력의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. 실적이 저유가로 인해서 올해 적자였다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다. 영업이익 3조 이상 말씀드리면서 올해 이제 배당을 다시 주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도 좀 생기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최근에 좀 시세가 좀 나오고 있어요. 이날 오르니까 이제 난리가 났더라고요. 막 여러 곳에서 막 추천을 하고 막 난리가 났던데
이 상승의 이유가 이제 연료비 연동제죠. 이게 연료비 연동제가 유가를 좀 기준으로 봤을 때 유가가 이렇게 높아지면은 이제 발전 생산 단가가 높아지잖아요. 수입 단가도 높아지고 에너지 뭐 석탄이나 유가나 그러면은 전기세 가격은 똑같은데 이게 높아지면은 한전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죠. 전기세는 같은데. 그런데 올해를 보면은 올해는 유가가 막 떨어져가지고 생산 단가가 발전 단가가 낮아지면서 수익이 많이 난 거죠. 그래서 이제 국제 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실적이 계속 널뛰기가 되는 거예요, 이 종목이. 그래서 이제 연료비 연동제 카드를 이제 쓴 건데 이거는 이제 에너지 수입 단가에 따라서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전기세를 이제 만진다는 거죠. 그게 연료비 연동제입니다. 이렇게 되면은 한국전력에는 호재가 맞죠. 한국전력에는 호재고요. 우리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좋은 얘기는 아니죠. 우리가 뭐 세금도 많이 내고 가뜩이나 누진세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은 좀 좋지가 않은데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. 지금 이제 논의 중이라고 근데 예전부터 좀 논의 중이었고요. 그런 내용이 좀 간간히 좀 나왔습니다. 근데 저는 이게 통과가 되려면 좀 강력한 좀 국민들의 반발이 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게 좀 이슈를 한번 더 터트려서 주가를 좀 끌어올렸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원래 주식은요, 코에 걸면 코걸이고요,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. 호재도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게 주식이고, 악재도 호재로 둔갑해서 내보내는 게 이제 주식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오를 자리에서 좀 올랐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. 역시 좀 수익률이 좀 어느 정도 나 있기 때문에 반 정도 좀 챙겨주시고, 나머지 반은 아무래도 저가에서 잡았으니까 시장이 꺾일 때까지 지속적으로 좀 끌고 가는 그런 전략으로 한국전력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뭐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기관이 계속 많이 사죠. 외국인도 사서 좀 나가지 않고 있고요. 기관이 계속 사고 역시 기관들이 좀 그래요. 지금 계속 저가에 있는 주식을 기관이 좀 들어옵니다.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한전 KPS, 한전의 자회사, 이제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. 이제 거래량이 어제 많이 올랐죠. 최근에도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렸는데, 그래서 이제 장기 바닥권에 있는 주식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주봉 보면은 전혀 오른 게 없죠. 장기 바닥에서 횡보를 하고 여기에서 저점을 한 번 더 좀 만들어주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, 지금. 한전이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주가 상승에 맞춰서 한전 KPS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한전 KPS는 아직 뭐 크게 수익률이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유해서 가는 그런 전략으로 한전 KPS는 뭐 한전처럼 크게 뭐 수익률이 나진 않았죠. 아무래도 이 구간에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직 뭐 크게 수익이 나지 않고 이제 뭐 시작을 했으니까 보유를 하면서 추가적인 시세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계속적으로 좀 드릴게요. 오늘 영상이 좀 길어져 가지고요. 이제 넥센 타이어부터 이제 관심 갖고 볼 종목이 이제 BGF 리테일하고 농심이거든요. 여기까지 좀 남았는데 이 종목들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에서는 셀트리온에서부터 한전 KPS까지 봤고요. 짧은 시황이랑 이슈들을 좀 점검을 해봤으니까요. 다음 영상으로는 이 부분 해서 제작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